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체 문제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이체, 물체가 두 개 있다는 것이죠. 물체가 두 개 있는 두 물체의 운동에 대한 분석인데, 먼저 이 운동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의 표시, 그다음 운동량에 대한 표시, 요걸 관점으로 해서 한번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M1 물체와 M2 물체, M1의 속도를 V1, M2의 속도를 V2라고 놓고요. M1의 위치를 R1 벡터, M2의 위치를 R2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요. 요거 갖다 하나의 개라고 봤을 때, 이 개의 외부 힘 F를 갖다가 FEXT external force를 갖다가 가했을 때, 요거 갖다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갖다가 정리해 보면 양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이 괄호 안에 값이 같아야 되니까, 괄호 안에 있는 요 값과 여기 미분 뒤에 있는 그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R이라는 것은 바로 M1, M2 물체를 갖다가 하나의 물체로 봤을 때 그 무게 중심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M1 더하기 M2를 갖다가 대문자 M이라 표시도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나오니까 R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 R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R을 갖다가 R1과 R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런 이제 무게 중심이라고 하고 센터 오브 매스, 그래서 COM이라고 표시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면, 상대 위치는 여기서 제가 특별하게 쓰지 않았는데, 위치의 상대 위치는 우리가 R이라고 표시를 하고, 요거는 R1에서 R2라고 이렇게 빼기, 여기서 벡터의 빼기로 하고 R1에서 R2로 하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R2 빼기 R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저는 그냥 R1 빼기 R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정의를 한다는 뜻으로 하나 더 붙여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량과 운동에너지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량의 어떤 그런 표시는 P1 벡터 더하기 P2 벡터, 이렇게 정의하면 요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두 운동량의 벡터의 합을 그 운동량의 총 운동량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운동량의 상대적 운동량, 그건 어떻게 정의를 할지 그거는 언뜻 직관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대 운동 관련된 상대 운동으로 인한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총 운동 에너지에서 무게 중심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그렇게 빼줬을 때 운동 에너지가 상대 운동 에너지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쭉 이게 계산 과정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을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요거죠. V1 벡터 마이너스 V2 벡터의 내적이죠.
요거는 예대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요 항 2분의 1 앞에 우리가 보통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속도의 차입니다. 그렇죠? 이 V1 마이너스 V2의 제곱, 속도 차. 속도의 차의 제곱이니까 그 앞에 있는 질량은 그것의 속도 차에 대해 해당하는 질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M1, M2랑 M1, M2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기호로는 뮤라고 표시하고, 예, 뮤 뜻은 reduced mass라고 영어로, 예, mass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reduce가 축소된 질량이라고 하나요? 예. 아무튼 reduced mass라고 해서 뮤라고 표시하고, 그래서 2분의 1 뮤, 예, 속도의 차 V1 V2를 갖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 갖다가 V라고 한다면 2분의 1 뮤 V 제곱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 에너지 개념이 상대 운동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reduced mass, 예, 뮤가 reduced mass가 M1 더하기 M2 분의 M1 M2로 정의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요거 갖다가 2분의 1 뮤, 예, V의 V 제곱은 여기서는 이제 V 벡터, 예, 이거 갖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하면은 2분의 1 뮤 V 제곱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2 뮤분의 P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P 벡터, 이게 상대 운동량 갖다가 P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거의 제곱. 예.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쓰겠지만 P 벡터의 크기를 갖다가 그냥 벡터 표시 없이 P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미분의 P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대 속도의 차에 해당하는, 예, 운동 에너지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운동 에너지고 이게 운동량이고 하니까 이거 갖다가 상대 운동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정의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해서 이때, 예, 상대 운동량 P 벡터는, 예,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예, 뮤, 예, 요거 갖다 여기 있죠. 이거는 뮤에다가 V1 마이너스 V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V1은, 예, 그래서 V1 벡터는 M1분의 P1 벡터가 되고, 마찬가지로 V2 벡터도, 예, M1분의 P2 벡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이게 해서 그래서 상대적인 운동, 예, 상대 운동은 운동량은, 예, M1 플러스 M2분의 M2 P1 벡터 마이너스 M1 플러스 M2분의 M1 P2 벡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 운동 P도, 예, P1, P2로 나타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여기서 레를 갖다가 제가다가 첨자를 서브스크립트 썼는데, 앞으로는 요거 갖다가 이렇게 이제 렐러티브한 것은 그냥, 예, 그 첨자 없이 이렇게 소문자로 해서 나타내겠습니다. 대문자 합분 대문자로 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해서 나타내고요. 소문자는 약간 기울이게 썼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예, 무게중심의 위치는, 예, R은 M1 플러스 M2분의 M1, R은 벡터 플러스 M1 플러스 M2 플러스 M1 플러스 M2분의 M2 R2 벡터, 이런 식으로 하고, 상대 위치 R 벡터는 R1 빼기 R2, 이런 식으로 하고, 운동량의 합은 이런 식으로 운동량의 합 P는 이렇게 되고요. 운동량의 차는 M1 플러스 M2분의 P1 마이너스 M2분의 P2,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암기는, 예, 우리가 뮤만 외워두면, 예, M1 플러스 M2분의 M1 M2 이렇게 외워두면 운동량은 그 2뮤분의, 예, 그다음에 P의 제곱이었고, 요걸 벌써 떠올리고요. 그다음에 요건, 예, 할 필요 없이 운동량은 뮤 V가 되겠죠. 예, 요거는
벡터가 여기서 벡터 표시하고요. 예. P 벡터는 그래서 미우에다가 이거는 V1 벡터 마이너스 V2 벡터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미우에다가 아까 한 것처럼 M1분의 P1 벡터 마이너스 M2분의 P2 벡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려서 계산하는 것이 암기량을 줄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위치와 운동량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정리를 갖다가 지금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각 운동량, 각 운동량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운동량은 외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귀찮은 면이 있죠. 그렇지만 또 차근히 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각 운동량은 R 곱하기 R1 곱하기 P1 플러스 R2 곱하기 P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갖다가 이제 R1 P1이 아니라 R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R과 P와 그다음에 상대 위치 R과 상대 운동량 P, 요걸 갖다가 상로 나타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갖다가 이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위에 제가 1번, 2번 요약의 1번, 2번 요약의 1번, 2번 요 식을 갖다가 이제 행렬로 한번 이제 나타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역행렬을 이용해서 위치를 갖다가 표시를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R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유도할 수 있고요. 요게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계산은 쉽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해서 요약 2에서 식도 다시 P와 상대 운동량 P로 해서 표시를 하면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표시된 걸 이렇게 P1, P2를 P1과 P2 벡터를 이제 이걸로 이제 나타내려고 이제 역행렬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아까 밑에 분모가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요. 간단하게 되고요. 따라서 식 3을 3이라고 했던 것은 제가 각 운동량식 요걸 3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식 3을 갖다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다시 이제 R과 대문자 R과 대문자 P, 소문자 R과 소문자 P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걸 열심히 얼핏 보기엔 좀 복잡해 보긴 하는데 금방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나오고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L을 다시 쓰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역시 무게 중심과 운동량의 합에 대한 외적과 상대 운동 위치 R과 상대 운동량 P의 외적의 두 개의 합이다. 딱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양꼴로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고요. 이게 단순화되는 것에 약간의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순화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개념들이 굉장히 적절했고 좋았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요것에 이제 이렇게 각 운동량 분석도 끝났으니까요. 요걸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상대 운동을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대 운동을 분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개에서 이 무게중심 운동하는 것은 이제 관심이 없고 거기 있는 상대 위치에 따른 운동만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인데요. 즉 그래서 R 벡터는 0을 갖다 놓으면은 R 벡터를 갖다 0으로 놓고 분석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R이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상대 운동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면 K 운동량 에너지는 이런 식이 되죠. 여기다가 제가 상대라고 붙이겠습니다. 나중에 운동량 전체가 아니니까요. 상대. 그래서 이미 P에 제외되고 L은 R 곱하기 P가 되죠. 이것도 엄밀하게 하면 각 운동량도 상대라고 여기까지 굳이 붙일 필요는 없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에너지 상대 운동 에너지는 상대의 운동에 따른 운동량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P는 포텐셜 에너지의 약자입니다.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다가 식으로 쓰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 상대 운동에서의 질량은 뮤가 되니까요. 그 reduced mass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한번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분해해 보는데요. 요게 또 조금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분석하면 운동 에너지 이 상대 운동 에너지 P를 레디얼 방향 우리가 이걸 구면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면에서 방사 방향 이렇게 나가는 레디얼 방향 이것도 PR이라고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수직인 곳에 하는 것을 제가 P 벡터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P의 제곱을 하면 여기 내적을 두 개 이걸 갖다가 내적하면 되니까요. 제곱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직이니까 오소고날한 거죠. 그럼 내적 오소고날한 벡터끼리는 내적이 0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렇게 되고 또 L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또 해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레디얼 방향끼리는 0이 되죠. 외적은. 그래서 이게 0이 되니까 없어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의 운동량의 제곱은 그러니까 운동량의 크기죠. 크기의 제곱은 R 벡터 제곱 P 이게 제곱이 되겠죠. 직각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1이 되죠. 직각이니까 여기다가 세타로 하고 2분의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직각이니까요. 그래서 직각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R 곱하기 P는 크기는 RP 사인 세타죠. 사인 2분의 8이 되고요. 그래서 R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오고요. 이 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상대 운동 에너지 분석하면 이면 P의 제곱인데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갖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식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왜 분모 분자에다가 R 제곱을 갖다가 넣어주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 레디얼 방향의 운동량과 각 운동량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한 제가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면 K 상대는 2μ분의 PR의 제곱 플러스 2μ R 제곱분의 L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 운동 에너지는 2μ분의 PR의 제곱 플러스 2μ R 제곱분의 L 제곱 플러스 위치 에너지 R에 따른 위치 에너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수소 원자가 이렇게 그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체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 운동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수소 원자의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2μ PR의 연산자의 제곱 플러스 2μ R 제곱분의 L 여기다가도 제가 R 제곱에다가도 연산자를 집어넣어야죠. 2μ R 연산자의 제곱분의 L 벡터의 연산자의 제곱 더하기 VR 벡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갖다가 기본적인 수소 원자의 운동을 분석할 때 해밀토니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체 문제 분석하면서 수소 원자의 분석까지 갈 수 있는 운동을 분석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많은 양자역학을 하면서 알게 되는 많은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 나가면서 좋은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